자, 그래서 요거 두 개가 해결이 되는지 봐라. 진심으로 물리를 제대로 하려면 요 두 문제는 해결해야 돼. 등가속도 공식에 해당되는 것들이 머릿속에 제대로 외워져 있는지 보고요. 올라갔다 내려가는 물체의 운동이 포물선 운동이거든요. 포물선의 위아래 운동이 바로 전모습이에요. 옆으로 가는 운동은 등속 운동이고요. 그죠? 그래서 이건 그냥 포물선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라서 머릿속에 넣으시는 게 맞습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여러분들한테 해봐라고 하는 거. 내가 일일이 다 여기에 있는 친구들이 많아서 일일이 다 가서 볼 수는 없지만 자기 공부니까 보시면 요거요. 비스듬한 방향으로 힘이 작용하든 속도가 작용하든 이렇게 작용하면 우리는 비스듬한 방향의 모든 것들은 수평 방향과 수직 방향으로 찢어서 보잖아요. 그러면 이때 수평 방향은 수직 방향은 이라고 하면 비스듬한 방향이 작용하고 있으면 수평 방향과 수직 방향으로 나눴을 때 평행사변형을 그렸을 때 얘가 대각선이 되게끔 나눠버리면 된다. 그랬을 때 요거 그대로 평행이동해서 여기다 갖다 붙이면 사실은 이 자체가 직각삼각형에 해당되는 내용이야. 그치? 직각삼각형일 때요. 여기 각도가 30도니까 변의 길이가 여러분들이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fx는 f 코사인 세타에 해당되는 값이고 맞지? 얘는 뭐에 해당되는 값이야? 불러. f 사인 세타 값이니까 얘는 2분의 1 f에 해당되고요. 얘는 2분의 루트 3 f로 봐도 돼. 맞아?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2시간 동안 2주 동안 했던 내용이 요거란 말이죠. 결국은. 됐어? 그것만 잘 머릿속에 집어넣으시면 오늘 할 내용들을 쓰는데 별로 어렵지 않아. 그래서 요거 세 가지가 잘 되어 있냐 그거 보시면 돼. 그치? 어차피 마찰력이라는 거 오늘 처음 배울 거라서 마찰력과 관련된 문제 풀지 마라고 했으니까 안 풀어도 되는 문제 가지고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요. 요런 것들이야 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힘을 제대로 분해할 수 있는지 보시고요. 그리고 거기에 해당되는 것들 문제의 마찰력으로 보시면 되겠어요. 자. 자. 하죠. 내신 신청한 사람들은 내신 시간표 보냈고요. 그래서 그거 시간표 맞는지 확인해 보시면 되고요. 선생님 뭐 오늘부터 양화중학교 내신 이제 수업 들어가는데 양화중은 한 권이 시험범위더라. 양화중 누구냐 우리? 와, 꼴랑이 많더라. 그래서 중간고사를 안 보면 여러분들이 되게 많이 힘들더라고요. 자, 그럼 여기까지가 되어 있어서 꼬맹이들 문제 몇 개 풀어왔는데 그 문제 잘 하려면 사실은 마찰력을 조금 알고 가는 게 편해서 마찰력 먼저 얘기하고 나서 선생님이 해봐 드릴게요. 숙제가 어디부터였었냐면 알려줘. 98번? 아니 98페이지? 맞아? 여기부터가 숙제였어? 네. 96페이지부터였어요? 96페이지? 96페이지 지난 시간 숙제 아니었어? 97부터였어? 뭐 아무튼 그렇게 됐대요. 자, 97, 98 뭐 여기가 숙제였는데요. 98페이지에 있는 여러분들이 24번을 잘 풀기 위해서는 아까 설명한 비스듬한 방향으로 작용하는 힘을 제대로 분해할 수 있으면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은 저하고 뭐 하는 거냐면 힘이에요. 제가 12월 말까지 너네하고 역학만 튼튼하게 해서 과거반으로 올릴 거예요 라고 부모님들한테 말씀드렸고 다 했어요. 자, 이 역학 파트가 자소서의 주제가 될 겁니다. 대부분의 친구들이.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힘으로 자소서를 대부분 쓸 거라서요. 그래서 그 힘에 대한 얘기를 오늘 좀 하죠. 여러분들 힘이 뭐예요? 중학교 1학년 때 배웠어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힘이라고 하는 걸 물리에서 인정합니다. 하지만 귀신이나 영혼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힘하고 똑같이. 하지만 그건 과학에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럼 인정하는 것과 인정하지 않는 건 뭐야? 눈에 안 보인다고 인정 안 하는 건 아니죠.
인정하는 건 뭡니까? 객관적으로 측정이 가능하면 인정하겠다는 거죠. 근데 영혼이나 귀신 같은 것들은 객관적으로 측정이 가능하니 안 하니? 안 해요. 그래서 우리는 영혼이나 귀신은 없다고 하지만 나중에 과학기술이 더 발달해서 영혼의 그 값도 측정을 할 수 있으면 영혼도 인정할 겁니다. 됐죠? 지금 현재까지는 영혼이나 귀신 같은 것들을 우리가 인정하지 못하는 건 과학적으로 측정이 불가능하기 때문이에요. 알겠어? 하지만 힘이라는 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정확하게 측정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인정하는 거야. 그 차이야. 자, 그러면 힘이 뭡니까? 라고 하면 중학교 1학년 교과서에 힘이 뭐랬어? 이 새끼들이 중학교 1학년 거 묻잖아 이씨. 자, 힘은 물체, 모양 또는 운동 상태를 변화시키는 뭐다? 능력이다. 자, 물체의 모양이나 운동 상태를 변화시킬 수 있는 유일한 능력, 그걸 힘이라고 한다고요. 물체의 모양이나 운동 상태를 변화시킬 수 있는 유일한 능력을 힘이라고 할 거야 라고 합니다. 그럼 거꾸로 얘기할게요. 어떤 물체가요 갑자기 찌그러졌어요. 찌그러졌어요. 뭐가 바뀐 거야? 모양 바뀐 거야. 이유는 뭐야? 딱 하나 힘 받았다는 거야. 그러면 힘을 받지 않는데 갑자기 모양이 바뀌는 이유, 바뀔 수 있다 없다? 절대 불가능하다는 거야. 되겠어? 물체의 모양을 변화시킬 수 있는 유일한 원인, 힘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꼬매가 용수철이 이렇게 있거든요. 근데 조금 지나니까 용수철이 이렇게 늘어났어요. 이게 뭐 받고 있는 거니? 힘 받고 있는 거죠. 이 밑에 물체가 이렇게 매달려 있어서 물체가 용수철을 잡아당겼기 때문에 용수철이 늘어났습니다. 모양이 바뀌었죠. 됐어? 이렇게 힘을 받아서 모양이 바뀌었습니다. 자, 모양이 변하는 걸 멋진 말로 뭐라 그러니 우리? 변형됐어요. 이거죠. 형태가 변했어요. 변형됐어요. 힘 때문이에요. 됐어? 근데 똑같은 물체가요. 모양이 조금 바뀌었어. 힘을 받았다는 거죠. 근데 얼만큼? 조금 받았다는 거죠. 근데 똑같은 물체가 모양이 많이 바뀌었어요. 뭡니까? 힘을 많이 받았다는 거예요. 알겠어? 이렇게 물체의 모양이 변형되는 정도를 가지고 우리는 힘을 받은 크기를 예측할 수 있다. 그러려면 조건이죠. 조건이죠. 힘을 조금 받으면 조금 모양이 바뀌어야 돼. 많이 받으면 많이 모양이 바뀌어야 돼. 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으려면 그 물체는 받은 힘과 모양이 변형되는 정도가 뭐여야 되니? 정확하게 비례해야 돼. 그런 아이가 뭐가 있을까? 용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힘을 받은 크기와 모양이 바뀌는 변형되는 정도가 비례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는 게 대표적으로 누가 있다? 용수철이 있어요. 그래서 그 용수철을 이용해서 뭘 만들어? 저울을 만들어서 모양이 바뀐 크기를 가지고 힘의 크기를 측정하게끔 할 거다 라고 한 게 바로 용수철 저울입니다. 그럼 너네 기억나지? 아하, 이런 식으로 모양이 바뀐 변형된 길이와 준 힘의 크기가 비례하기 때문에 나는 이런 관계가 있다는 걸 용수철은 알 수 있어. 맞죠? 이때 용수철에 작용하는 힘을 뭐라 그러니? 용수철에 작용하는 힘을 뭐라 하니? 탄성력. 그죠? 용수철에 작용하는 힘을 탄성력이라고 해요. 그래서 용수철에 작용하는 힘인 탄성력과 변형된 길이 사이에 비례관계가 있어서 나 이거 가지고 거꾸로 이 용수철에 매달려 있는 물체가 받는 중력의 크기를 용수철로 잴 거야. 이렇게 된 거잖아요. 됐죠? 그래서 용수철이 늘어난 길이를 통해서 나는 용수철에 작용하는 힘의 크기를 잴 거야. 그래서 용수철 저울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힘의 크기를 측정하는 저울로 사용할 수 있는 이유가요. 바로 변형된 크기와 힘의 크기가 항상 비례하기 때문이야. 근데 전제 조건이 있죠. 용수철이 다 늘어나서 철사가 되기 전까지. 그래서 이거 얘기하는 거야. 자, 그랬을 때 너네 알죠? 첫 번째요. 어떤 용수철이 있는데 용수철에 똑같이 10N짜리 물체를 매달았다고 치자. 10N, 다시 말해 1kg짜리를 매달았다고 치자.
근데 A라는 용수철은 16N짜리를 매다니까 처음에 비해서 늘어난 길이가 2cm래. 그런 용수철도 있어. 그죠? 근데 10N이라는 물체를 매달았는데요. B라는 용수철은 훅 늘어나서 10cm 늘어났대. 그러면 똑같은 크기의 힘을 주더라도 늘어나는 정도는 용수철에 따라 달라요. 그죠? 그랬을 때 A라는 용수철이 더 잘 늘어나? B가 더 잘 늘어나? B가 더 잘 늘어나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만 힘을 줘도 잘 늘어나는 성질을 이용해서는 볼펜에 있는 용수철을 이용해서 사용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똑같은 힘을 줄 때 잘 안 늘어나는 탄성력을 가지고 있는 걸 가지고 자동차에 있는 용수철을 만들 때 쓴단 말이죠. 그래서 용도에 맞춰서 쓰는데, 그러면 이 두 용수철이 얼마나 잘 늘어나는지를 나타내, 용수철의 성질을 나타내는 값을 우리는 K라고 쓰고, 이걸 뭐라고 했지? 용수철 상수라고 했다. 그래서 용수철 상수는요, 이 용수철은 똑같은 힘을 주더라도 얼마나 잘 늘어나는지를 나타내는 값이야. 그죠? 그 중에서 용수철 A의 용철 상수는 얼마입니까? 라고 하는 용철 상수 어떻게 구해요? 그거는 모든 용수철 1m 늘어날 때 필요한 힘의 크기가 바로 용철 상수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용수철 A는요 10N의 힘을 주니까 2cm 늘어나잖아요. 근데 얘 1m 늘어나려면 100cm 늘어나게 해야 된다는 얘긴데 2cm일 때보다 100cm일 때는 무려 50배 더 많은 길이를 늘어나게 해야 돼요. 근데 보세요. 변형된 길이와 힘의 크기가 비례하니까 늘어나야 되는 길이를 50배 크게 하려면 줘야 되는 힘의 크기도 몇 배? 50배 큰 힘을 줘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때 줘야 되는 힘이 500N일 거야 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단 말이야. 그렇다면 이 용수철 A의 용철 상수값은 얼마입니까? 1m 늘어나는데 500N의 힘이 필요하니까 이 용수철의 용철 상수는 500N/m라고 할 거야. 이 얘기였어. 기억나? 알겠어? 오케이. 같은 의미에서 용철 B의 용철 상수는 어떻게 구해요? 똑같아요. 용수철 B는 10N의 힘을 주면 10cm 늘어나. 그렇다면 용수철 B의 용철 상수를 구하기 위해서는 1m 늘어나는데 필요한 힘이니까 1m는 100cm니까 10cm를 100cm로 만들려면 10배 더 길게 늘어나게 해야 되죠. 그러니까 작용해야 되는 힘의 크기도 10배 더 큰 힘을 줘야 돼. 그래서 얘는 100N이라는 힘을 주면 1m 늘어날 수 있잖아요. 그러니 용철 B의 용철 상수 값은 보시는 것처럼 100N/m예요. 이렇게 주시면 돼요. 그래서 각각의 용수철마다 그 1m 늘어나기 위해서 필요한 힘의 크기는 다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면 용철 상수값이 A와 B가 보시는 것처럼 500대 100으로요. 됐죠? 얘는 500이고 얘는 100으로요. 5대 1로 A의 용철 상수값이 더 크네. 용철 상수값이 크다는 얘기는 뭐냐면 그래서 똑같은 힘을 줘도 잘 안 늘어난다 이 뜻이야. 용철이 단단하네. 그래서 잘 안 늘어나네. 이런 뜻이거든요. 똑같은 크기의 힘을 주더라도 잘 안 늘어나. 얘는 엄청 세! 라는 뜻이야. 용철 상수. 그렇죠? 자, 그 용철 상수를 가지고요. 우리는 뭐 구할 수 있냐면 실제로 이렇게 매달려 있는 물체의 무게를 모르더라도 이제 거꾸로 용철 상수만 안다면 그 물체에 매달려 있는 물체의 무게를 알 수 있어요. 작용하는 힘의 크기를 알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 돼요? 탄성력의 크기는요. 용철 상수에다가 변형된 길이를 곱하시면 돼요. 탄성력은 변형된 길이에다가 용철 상수를 곱하면 돼서요. 한번 해볼게요. A라고 하는 용수철이 있었죠. A라는 용수철의 용수철 상수값은 우리가 구한 500N/m이고요. 어떤 물체를 매달았더니 늘어난 길이가 2cm래요. 그러면 K에다가 X 곱하는 거니까 변형된 길이 X를 곱해야 되는데
여기다가 2cm 이렇게 집어넣는 순간 넌 병신이라고 해. 왜? 여기 거리 단위가 미터죠. 근데 여기 거리 단위 센티미터로 넣으면 계산이 되니 안 되니? 안 되거든요. 그래서 단위 맞춰야 돼요. 되겠어? 자, 그래서 얘는 얼마로 집어넣으시면 되겠습니까? 계산하기 위해서는 2cm가 아니고 0.02m로 집어넣어서 계산을 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숫자는 숫자끼리 계산하시면 얼마 나오고요? 10 나오고요. 단위 계산해 볼래요? 미터 약분되죠? 맞아? 그러면 약분 안 된 단위는 뭐야? 뉴턴만 나오죠? 그럼 결국은 뭐야? 10뉴턴의 힘이 작용했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단위 계산해 보면 내가 구하고 있는 게 뭔지를 알 수 있어요. 알겠냐?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10뉴턴의 물체를 매단 거네? 네. 그래서 얘 10뉴턴 매달았다고 우리가 아까 했었잖아요. 그게 나와요. 알겠어? 한 번 더. B에서도 해볼게요. B에서도 해보면 B의 용철 상수 우리가 구했어요. 100Nm/m라고요. 근데 어떤 물체를 매달았더니 10cm인 0.1m 늘어났다고요. 그렇다면 매단 물체가 용수철에 준 힘의 크기가 얼마냐면 10N이라고 하는 힘이 작용하고 있구나. 그러니까 이 물체의 무게가 10N이 맞구나 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보신 것처럼 우리는 힘이라는 건 어떤 물체의 모양이나 운동 상태를 변화시킬 수 있는 유일한 능력입니다. 그래서 어떤 물체는 힘을 받으면 모양만 바뀌는 물체가 있어요. 용수철처럼. 어떤 물체는 힘을 받으면 운동 상태만 바뀌는 물체도 있어요. 그래서 다 바뀌는 물체도 물론 존재합니다. 그 중에서 힘을 받았을 때 모양만 바뀌는 멋진 말 변형만 일어나는 대표적인 용수철을 이용해서 우리는 용수철에 작용하고 있는 힘의 크기를 잴 수도 있다. 용수철은 받는 힘과 늘어난 길이가 정확하게 비례관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걸 이용해서 용수철에 작용하는 힘의 크기를 거꾸로 잴 수 있다는 거죠. 그랬을 때 용수철에 작용하는 힘의 크기 멋진 말 탄성력 F는 KX로 구한다. 그래서 앞으로 탄성력 F라고 하는 값은 KX로 계산하는 값이다 라고 하는 거 머릿속에 집어넣으시고 그러기 위해서는 K라고 하는 상수가 무슨 뜻이냐? 이거 알아야죠. 자, 탄성력을 구할 때 쓰는 K라는 건 탄성 계수고요. 그 용수철 1m 잡아당길 때 필요한 힘의 크기다 생각하시면 되고 탄성 계수가 클수록 잘 안 늘어나는 용수철이구나 라고 인지하시면 된다. 그렇죠? 자, 그러면 탄성력과 변형된 길이 사이의 관계 그래프 비례니까 이렇게 그려. 그러면 우린 초상위권을 원하죠. 자, 여기에서요.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이 그래프 그려놓고 그래프의 기울기가 뭔지 분석할 수 있어야 된다. 결국 문제가 어려울 때 무너지는 애들은 기초가 튼튼하지 않아서 그렇거든요. 아무리 문제가 어렵다고 해도 이번에 국어, 수학, 그 다음에 영어가 수능 문제가 역대 최고의 난이도를 가지고 있었대요. 엄청 어렵답니다. 그 와중에 우리 딸이 봤습니다. 시험을. 시험 보고 울고 나오더라고요. 너무 어려웠대요. 그래서 엄청 어려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막 1등급 받았던 애들이 3등급으로 밀리고 막 이제 막 미친 난이도를 난이도가 높으면 막 엄청난 이변들이 막 생겨요. 찍어서 맞는 게 풀어서 맞는 것보다 나은 이런 경우들이 생깁니다. 우리 딸이 이번에 주관식을 찍었는데 맞았습니다. 주관식을 맞아요. 수학. 근데 보면 수학 주관식은 하다 보면 눈에 보인다. 선생님은 학력고사를 봤죠. 선생님도 학력고사에서 수학 문제 하나를 찍었는데 맞았거든요. 답이 -1이었습니다. 선생님 때는 주관식 답이 0 아니면 1 아니면 -1이야. 너무 오래간 너무 예전으로 올라가고. 그쵸. 선생님은 6.25때니까. 근데 우리 딸은 요번에 주관식을 찍었는데 10으로 찍었는데 답이 10이었어요. 1000원이었습니다. 그랬답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어려운 와중에 별별 짓을 다 해서 찍었는데 틀린 것도 있고 찍었는데 맞은 것도 있고 만지 이렇게 희비가 엇갈리죠. 그렇죠. 그래서 그렇답니다. 네, 기초가 튼튼한 친구들은요 아무리 난이도가 높아도 아마 이번 시험에도 올백이 있을 거예요. 아무리 난이도가 허린데도 올백인 새끼는 있어요. 걔네들은 친구가 없겠지만
것들 가져. 우리 또 그런 애들이 되기 위해서는 옆에 있는 친구부터 일단 쳐내요. 친구 필요 없습니다. 어차피 없잖아. 쳐낼 애도 없잖아. 자 보시면 탄성력과 변형된 길이 사이의 관계 그래프에서요. 그래프는 비례관계인데 자 이제 빨리 보세요. 이 그래프의 기울기에 어떤 의미가 있겠죠? 뭘까요? K. 그렇죠. 항상 모든 그래프에서는 x축분의 y축이라고 그랬으니까 x축분의 y축인데 탄성력이라고 하는 건 탄성계수가 변형된 길이를 곱한 거니까 이렇게 하시겠죠? 그래서 이 그래프의 기울기는 바로 그 용수철의 용수철 상수값이 그래프의 기울기였다. 되겠냐? 요거였고요. 그러면 그래프의 기울기 의미 해석했어. 그러면 이 그래프의 면적은 뭘까? 해봐. 뭐? 저 그래프의 면적 뭐라고요? 네. 유연이는 알고 있고요. 뭘 것 같아요? 빨리 생각해. 너네 다 배운 거니까 물어보는 거야. 중학교 내용이야. 뭘 것 같냐? 정한, 뭘 것 같냐? 네. 이거요. 뭐냐면 힘이잖아요. 그래서 힘을 줘서 용수철이 늘어난 거리잖아요. 면적은 항상 x축과 y축의 곱이라고 그랬으니까 힘에다가 거리를 곱했다? 이거 익숙한 거죠. 뭐예요? 어떤 물체에다가 힘을 줘서 그 물체를 누가 거리를 곱한가? 이게 뭡니까? 1이죠. 1. 맞죠? 이게 바로 1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떤 물체를 매달았을 때 용수철을 잡아당긴 이 물체가 한 일, 용수철에다가 해준 일, 이게 바로 저 넓이고요. 그러면 물체는 일을 했고요. 용수철은 그 일을 받았네? 자, 일을 받은 만큼 뭐가 생긴다 그랬어? 에너지. 그러면 용수철이 갖게 되는 에너지가 바로 뭡니까? 탄성, 위치 에너지. 탄성 포텐셜 에너지죠. 됐어. 우리 위치 에너지 어떻게, 아니, 이 면적 어떻게 구하냐? 불러. 탄성 포텐셜 에너지, 위치 에너지, 삼각형이니까 2분의 1. 이죠? 네. 밑변 곱하기 높이인데요. 높이는 kx고요. 밑변은 x니까 뭡니까? kx제곱. 이게 탄성 포텐셜 에너지 구하는 식이었죠. 2분의 1 kx제곱. 알겠습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가 알고 있는 위치 에너지 사실은 물리 원과정에서 해드렸어요. 탄성 포텐셜 에너지. 지금은 힘이라는 입장에서 탄성력을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려고 다시 해보는 거예요. 사실은 물리 원에서 다 했던 얘기예요. 그렇죠? 자, 그래서 이렇게 탄성력이라고 하는 거, 어떤 물체가 힘을 받으면 그 물체는 운동 상태가 바뀌거나 모양이 바뀐다 그랬는데 대표적으로 힘을 받았을 때 모양이 바뀌는 대표적인 게 용수철이다. 그 용수철이 모양이 변하는 정도가 힘의 크기와 정확하게 비례 관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거꾸로 용수철은 힘의 크기를 측정하는 저울을 사용된다. 그래서 그랬을 때 용수철마다 같은 크기의 힘을 받더라도 변형되는 정도는 좀 다르다. 그래서 얼마나 잘 늘어나는지를 표현하는 것들, 그런 것들을 탄성계수라고 해서 탄성계수의 의미가 뭔지 보시면 돼요. 선생님은 지금 K라고 하는 아이를 두 가지 이름으로 부르고 있어요. 용수철 상수 또는 탄성계수. 어떤 말로 써도 다 같은 말. 그래서 네. 자, 그래서 용수철 상수값을 구할 수 있는데 그 용수철 상수값이 바로 탄성력과 변형된 길이 사이에 기울기 값이 바로 탄성계수고요. 면적은 바로 탄성 포텐셜 에너지에 해당되는 값이다. 그래서 탄성 포텐셜 에너지 구하는 식이 2분의 1 kx제곱인 게 그것 때문이다. 그래서 자, 여러분들은 어떤 실험을 해서 자소서를 쓰게 될 거예요. 실험을 해서 자소서 쓰는데 실험을 할 때 힘의 크기를 측정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용수철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데 그 용수철을 사용하게 되면 출석 면담 갔을 때 용수철이 가지고 있는 특성을 반드시 물어봐요. 선생님 시간이 지나면 이제 계속 용수철에 대한 얘기를 우리가 거론을 안 할 수가 없어요. 되게 중요한 것들이라서. 그래서 계속 해봐는 드릴 거지만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아 탄성력이라고 하는 거에서 이런 것들이 있구나 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 좀 알아두시면서요.
탄성력 구하는 식은 F는 KX, 그 다음에 포텐셜 에너지 구하는 식이 2분의 1 KX 제곱이다. 되겠어? 네. 자, 그러면서 이 탄성력에 대한 걸 설명한 사람이 E라고 하는 과학자예요. 그래서 후계 원리 뭐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죠? 근데 여러분들 잘 보시면요. 이렇게 용수철의 물체를 매달아서 이렇게 어떤 물체가 질량을 가지고 있으면 당연히 지구가 잡아당기는 중력만큼 용수철을 잡아당기면서 내려오다가 중력과 같은 크기의 뭐가 작용하면 탄성력이 작용을 하면 그때 합력이 0이라서 더 이상 늘어나지 않고 멈추겠죠? 힘의 평형이겠죠? 그래서 우리는 탄성력의 크기와 무게가 같은 순간에 멈추는데 그렇기 때문에 탄성력이 물체의 무게와 같고 그 탄성력이라는 걸 우리는 또 다른 방법 KX로 계산한다. 실제로 이 탄성력은 물체가 늘어난 방향과 어느 방향? 반대 방향으로 탄성력이 작용하죠. 그러니까 우리는 탄성력을 볼 때 앞에 마이너스를 붙이는 이유가 변형된 길이와 반대 방향으로 작용하는 힘이다 라는 뜻입니다. 됐죠? 그래서 후계 원리 하면서 여러분들이 책을 보시면 F는 마이너스 KX 이렇게 써 있어요. 앞에 마이너스가 붙어 있어요. 이건 힘의 방향을 얘기하는 거다 라는 겁니다. 되겠죠? 네, 이렇게 된다라는 거 기억을 좀 해봐 두시면 되는데 이거 가지고 초딩 문제 낼 테니까 맞춰봐. 초딩 문제야. 얘기했거든? 근데 이걸 출석 면담에서 물어봤어. 그 허가는 맞춰서 지금 2차 대비하고 있는 중인데 너네도 해봐. 꼬맹아 용수철 있어. 이런 용수철에다가요. 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처럼 1kg에 해당되는 10N짜리 물체를 매다니까 용수철이 그래서 10cm 늘어났다고 치자. 좋았어. 그러면 이 용수철을 반으로 잘라. 길이를 반으로 딱 잘라. 할 수 있지? 반으로 자른 상태에다가 똑같이 10N짜리 물체를 매달면 늘어난 길이가 얼마일까? 생각해봐. 똑같은 용수철인데 반으로 잘랐다는 거야. 그랬을 때 늘어난 길이는 어떻게 될까? 그냥 생각해봐. 아직 안 배웠으니까. 틀려도 돼. 물리는 끊임없이 틀리면서 배워야 되기 때문에 틀린 거 가지고 스트레스를 받을 거면 큰 공부를 못 하거든요. 틀려도 돼. 생각해봐. 저다 펼쳐지진 않는다는 거죠. 응? 다 펼쳐지진 않는다는 거죠. 그 다 펼쳐져 철사가 될 때까지를 우리가 탄성 한계라고 해요. 탄성 한계. 탄성 한계를 벗어나지 않는 상태에서 나오는 문제들이야. 그래서 네. 몇 cm 늘어날까요? 자, 10cm. 손. 그죠? 대부분 10cm. 그래서 5cm. 잘랐으니까 늘어난 길이도 줄지 않을까? 한유연이구나. 한 명. 20cm. 아, 이건 없어. 전 좀 다른 생각해요. 말해봐. 물리는 끊임없이 다른 생각을 하는 병신들이 하는 공부라서 다른 생각들을 막 해야 됩니다. 맞고 틀리고는 의미가 없어. 그냥 다른 생각을 해요. 그래서 대신에 논리적인 어떤 생각에 기반을 둘 수 있게끔. 그래서 그냥 찍지 말고 내 생각에는 뭐가 바뀌었으니까 어떻게 될 것 같아?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죠. 이거야. 몇 cm야? 자, 얘를 매달았을 때 10cm 늘어난다 그랬어요. 그럼 그 10cm 늘어난 부위가 어딜까? 용수철이 어느 부위가 10cm 늘어난 걸까? 그렇죠. 네가 얘기했잖아. 모든 부위가 다 똑같이 늘어나. 그 늘어난 길이를 다 더한 값이 얼마라는 거야? 10이야. 너네 용수철에 물체를 매달면요. 탄성 한계를 벗어나기 전까지 물체를 매달면 용수철이 이렇게 늘어나는데요. 그 용수철의 스프링 간격
간격들이 늘어난 길이가 다 똑같을까? 아니면 다 다를까? 다 똑같아요. 균질하게 늘어납니다. 그 균질하게 늘어난 거리들을 다 합한 값이 10cm라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아? 그러니까 10N짜리 물체를 매달면 요 하나 스프링 사이에서 1cm 늘어나 1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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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cm 늘어나. 그걸 다 합하니까 몇 cm가 된 거야? 10cm가 된 거야. 그러면 이 용수처럼 각각이 받는 힘이 얼마인데? 10N을 매달았으니까 10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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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N. 됐어? 각각 10N의 힘을 받아서 전달되기 때문에 얘네들이 일정하게 늘어나고 있다고요. 그래서 10cm라고요. 그러면 꼬매가 잘랐다고 쳐봐요. 그래서 똑같이 10N을 매달아. 그러면 각각의 이걸 펄스라고 하거든요. 됐어? 스프링 한 겹을 펄스라고 해요. 요 한 펄스, 요 한 펄스, 펄스가 받는 힘의 크기가 달라졌니? 아니죠. 그대로 10 받죠? 그러니까 얘네들이 늘어난 간격은 아까랑 어떻습니까? 똑같아요. 1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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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cm. 알겠어? 1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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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cm 늘어나는데 단지 늘어나는 이 펄스 간격의 개수만 뭐 한 거야? 줄어든 거야, 절반으로.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이거 몇 cm 늘어나? 1cm. 알겠냐? 절반으로 잘랐기 때문에 요거 늘어나는 x의 개수가 절반으로 준다고. 그래서 5cm밖에 안 된다. 알겠어? 그럼 이제 배웠어 뭔가요? 그럼 꼬맹아 이 용수철을 자르는 게 아니고요. 거꾸로 같은 용수철 두 개를 붙인다고 치자. 납득해 빨리. 그리고 여기에다 10N을 매단다고 치자. 늘어난 길이 몇 cm 늘어날까? 요 용수철 두 개 붙인 거야. 요 용수철 A를 여기도 A, 여기도 A 똑같은 용수철 두 개 붙인 거야. 10N 매달았어. 총 늘어난 길이 20cm. 되겠죠? 이런 거예요. 그러면 이걸 이렇게 붙이는 게 아니고 꼬맹아 이렇게 붙인다고 치자. 내려온 길이가 얼마일까? 5cm죠. 왜? 10N을 매달았을 때 실제로 얘를 잡아당기는 힘은 몇 N밖에 안 되니? 6N밖에 안 돼.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래서 얘는 5cm 들어가요. 무슨 말인지 알겠냐? 자, 그랬을 때요, 꼬맹아 용수철이 가지고 있는 특성을 하나만 기억하세요. 용수철이 늘어나기 전 원래 길이가 L죠. 그리고 용수철이 가지고 있는 탄성계수가 K. 이 용수철의 탄성계수가 K라고 치자. 그래서 자 용수철은요 항상 K L0 값이 일정입니다. 용수철을 만들 때요 용수철의 두께와 길이가 결정되어 있으면 그 용수철의 용수철 상수값이 결정되고요. 그리고 그 용수철의 원래 길이를 곱한 값은 항상 일정한데 만약에 네가 이 용수철을 절반으로 잘라서 원래 길이를 2분의 1로 줄여도 이 용수철의 두께와 길이는 변하지 않죠. 그러면 됐어? 이 값은 아까랑 똑같이 일정이어야 돼. 그러면 반으로 자르는 순간 용수철 상수가 몇 배 늘어나는 셈이 되니 2배 늘어나는 셈이 돼서요. 같은 크기의 힘을 줘도 용수철 상수가 2배 단단해지는 거야. 그래서 잘 안 늘어나. 알겠어? 네. 라고 표현하시면 되거든요. 그럼 얘를 보세요. 얘는요. 두께와 길이는 얘랑 똑같아. 그죠? 근데 길이가 몇 배 늘어난 거야? 쟤에 비해서 2배 길어진 거죠. 됐어? 이 L0가 있는 거예요. 그럼 용수철 상수는 절반으로 줄어든 효과라서 같은 크기의 힘을 주면 2배 잘 늘어나는 거야. 이런 느낌이야. 이해되겠어요?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요. 용수철을 여러분들이 반으로 자르거나 또는 용수철을 더 길게 했을 때 늘어나는 길이들의 변화가 어떻게 일어나는지. 됐어? 네. 이거 보시면 돼요. 그래서 길수록 더 잘 늘어나는 건 간격이 더 많이 늘어나기 때문이다. 알겠습니까? 간격의 횟수가 많아졌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거. 이게 바로 용수철로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 수 있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여기까지 끌고 가면 여러분들이 용수철에 어떤 문제를 질문하시더라도 응용해서 다 대답할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탄성력이라고 하는 거고요. 중학교 1학년 때 단순하게 힘을 주면 물체의 모양이나 운동 상태를 변화시킬 수 있어 라는 얘기만으로 이런 것들이 다 가능해야 된다. 그래서 첫 번째, 힘을 줬을 때 모양이 바뀔 수 있어요. 오케이, 그거 변형이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힘을 주면 물체의 운동 상태가 바뀔 수 있대. 운동 상태가 뭐냐? 근데 죽을 만큼 배웠잖아? 운동 상태가 뭐야? 움직이는 물체가 가지고 있는 특별한 성질로 뭐? 빠르기와 방향을 합쳐서 부르는 말이야. 중학교 1학년 교과서에서부터 사용했던 게 운동 상태거든요. 됐죠? 그러니까 힘을 줬을 때 물체의 빠르기나 방향을 변화시킬 수 있는 유일한 능력도 힘이야. 그러니 물체가 간다 보면 오른쪽으로 2의 빠르기로 가고 있대요. A라는 물체가. 근데 이 새끼가요. 가는데요. 됐어. 갑자기 오른쪽 방향으로 그대로 2의 빠르기로 가던 애가요. 시간이 지나니까 오른쪽으로 10의 빠르기로 가요. 얘 힘 받았니 안 받았니? 100% 받은 거예요. 왜요? 빠르기를 변화시켰으니까. 알겠어? 빠르기를 변화시킬 수 있는 유일한 능력이 뭐다? 힘이다. 그러니까 이 빠르기가 바뀌었으니까 힘 받은 거야. 되겠지? 힘을 어느 방향으로 받은 거야? 오른쪽. 어느 쪽? 오른쪽. 왜? 방향은 안 바뀌고 빠르기만 바뀌려면, 빠르기가 늘어나려면 운동 방향과 같은 방향으로 힘줘야 된다고 배웠으니까. 맞아? 네. 그럼 힘 얼마 받은 거야? 뒤져. 자, 이렇게 바뀌는데 1초 걸렸다고 치자. 힘 얼마 받은 거야? 라고 하는 물체가 받은 힘의 크기는 F는 불러 M A죠. 얘 몇 킬로? 2킬로. 가속도 얼마? 1초 동안에 속도가 얼마 바뀌었어요? 8 바뀌었으니까 가속도가 8이겠죠. 네. 곱하기 8. 얼마 힘으로 밀었어? 16N. 그런 것도 됐잖아. 됐어? 힘의 방향, 힘의 크기 우리 다 계산할 수 있어. 알겠냐? 이런 얘기야. 두 번째요. 어떤 물체가 오른쪽으로 2의 빠르기로 가다가 갑자기 정지했어. 힘은 어디로 받은 거야? 오른쪽. 네, 속도가 느려졌으니까 운동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받았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 힘의 방향 결정했죠? 힘의 크기 얼마 받은 거야? 1초 만에 멈췄어. 이기잖아요. F는 MA. 그러니까 2km 곱하기 얘 가속도 1초 동안 속도가 2였다가 0 됐네요. 속도 변화량 얼마? 2. 맞죠? 그럼 가속도가 2겠죠? 얼마의 힘? 4N의 힘을 반대 방향으로 줬다는 얘기야. 1초 동안. 그래서 멈췄어. 이런 얘기야. 알겠어? 자, 세 번째로요. 오른쪽으로 2의 빠르기로 가던 애가요. 갑자기 위쪽 방향으로 2의 빠르기로 가다. 뭐가 바뀌었냐? 방향만 바뀌었어. 힘 받는 걸까? 받았죠. 방향을 변화시켰으니까. 자, 어느 방향으로 힘 받았을까? 물체의 운동 방향과? 아니! 물체의 운동 방향과 정확하게 몇 도? 90도 되는 방향으로 힘 받는 거야. 됐어? 이쪽으로 90도든 이쪽으로 90도든 상관없어요. 됐어? 물체의 운동 방향과 90도 방향으로 힘을 받으면 빠르기는 안 바뀌고 방향만 바뀌어요. 알겠습니까? 네. 이때 힘의 크기가 얼마인지는 나중에 등속 원운동하고 나서 구할 수 있어. 되겠냐? 그때 구하시면 되고요. 세 번째, 네 번째. 오른쪽으로 2의 빠르기로 가던 아이가요. 왼쪽으로 됐어? 10의 빠르기로 간다고 치자. 그냥 아래쪽으로 10의 빠르기로 간다고 치자. 힘 받았니 안 받았니? 받았죠. 다 바뀌었으니까. 되겠어? 어느 방향? 비슷한 방향. 됐어? 같은 방향도 반대 방향도 수직 방향도 아닌 나머지 방향 비스듬한 방향으로 얘가 뭐 이런 식으로 됐어? 힘 받았어요. 이렇게 하면 된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이런 식으로요. 물체의 빠르기나 방향을 바꾸려도 100% 힘이라는 게 작용해야만 바뀐다. 힘을 받지 않았는데 물체의 뭔가가 바뀌었어? 절대 좋지 않습니다. 알겠습니까? 네. 라고 해서 이런 식으로 빠르기나 방향을 변화시킬 수 있는 유일한 능력 그거 힘이래요. 됐죠? 자, 그렇다면 꼬맹아 세 번째
힘을 줬어요. 힘을 줬는데 변형과 운동 상태, 모양과 운동 상태가 동시에 변했어요. 이럴 수 있어? 힘을 줬는데 모양과 운동 상태가 동시에 바뀌는 경우 있어 없어? 있어. 라고 중학교 1학년 때 배웠어. 어떤 경우가 있을까? 모양과 운동 상태가 동시에 바뀌는 경우가 있어. 언제 그럴까? 그렇죠. 저기서 야구공이 막 날라온다? 야구공이 날라오는데 내가 그 야구공을 야구 배트로 뭐합니까? 쳐요. 됐어? 그래서 꽝 하고 치는 그 순간을 초고속 카메라로 찍어보면 사실은 부딪히는 순간 야구공이 아무리 단단해도 뭐합니까? 찌그러졌다 펴지면서 반대쪽으로 날아가. 됐죠? 찌그러졌다 펴지면서 오는 방향과 반대 방향이 이렇게 날아갈 거 아니니? 그러니까 얘는 모양도 바뀌고 그 다음에 운동 상태도 바뀌는 거예요. 됐죠? 그래서 대표적인 경우가 모양과 운동 상태가 동시에 바뀌는 대표적인 경우가 바로 날아오는 공을 차거나 치는 경우가 그래 라고 얘기하시면 돼요. 날아오는 공을 차거나 치는 경우가 저렇게 모양과 운동 상태가 동시에 바뀌는 대표적인 경우예요. 그래서 힘이라는 건 바로 이런 것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유일한 능력이에요. 이런 것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유일한 능력을 힘이라고 해요. 물체의 모양이나 운동 상태를 변화시킬 수 있는 유일한 능력. 그러니까 우리는 힘이라는 거 눈에 보이지 않지만 힘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어떻게 알아? 저런 변화가 있는지를 보시면 된다. 됐어? 네, 모양이 바뀌었는지 또는 운동 상태가 바뀌었는지 이걸 통해서 물체가 받고 있는 힘의 방향과 힘의 크기를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힘이라는 건 있다라고 인정합니다. 되겠어? 자, 이러한 힘이요. 이러한 힘은 세 가지 요소가 있어요. 내가 힘을 줬죠? 이렇게 하나의 힘을 딱 주는 순간 그 힘 안에는 세 가지 요소가 돼서 작용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 힘의 3요소 중에서 첫 번째가 바로 여러분들이 이렇게 병이 있는데 병에다가 네가 힘을 줬어? 자, 하나의 힘 안에는 세 가지 요소가 결합되어 있는 건데 첫 번째 뭐? 힘에 그렇죠. 나 힘 여기다 줬어요! 라고 하는 힘을 준 지점, 힘의 작용점. 똑같은 힘을 주더라도 꼬맹아 힘을 위쪽에다 주면 이 병은 쓰러져요. 근데 힘을 아래쪽에다 주면 병이 밀려가잖아요. 작용점이 달라지면 나타나는 효과가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힘의 작용점이 있고요. 두 번째, 그렇죠. 힘의 방향이 있어요. 오른쪽 방향으로 힘을 주면 병은 오른쪽으로 갈 거고 왼쪽 방향으로 힘을 주면 병은 왼쪽으로 갈 거라서 힘의 방향에 따라 나타나는 효과가 달라집니다. 되죠? 자, 세 번째. 그렇죠. 그 가장 유명한 힘의 크기죠. 이렇게 힘은 힘의 크기, 힘의 방향, 힘의 작용점 이 세 가지가 하나의 힘을 만드는 힘의 3요소라고 표현해요. 이러한 힘의 3요소를 가장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는 게 뭐냐면 바로 화살표가 이 세 가지 요소를 나타내는 가장 간단한 기호예요. 그래서 우리가 힘을 나타낼 때 이렇게 화살표를 그리잖아요. 그랬을 때 화살표의 이 똥꼬가 바로 힘을 준 작용점을 표현하게끔 했어요. 됐죠? 힘 여기다 줬어! 라고 하는 힘 받은 지점의 작용점 찍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힘의 화살표의 길이가 힘의 크기를 얘기하는 거고요. 화살표의 방향이 힘의 방향을 얘기해요. 이렇게 한다고요. 그래서 힘의 3요소를 나타내는 가장 간단한 기호가 바로 화살표였던 거고요. 그래서 우리는 화살표를 통해서 모든 벡터들을 표현한다. 이제 자, 이런 식으로 해서 힘을 나타내서 그 힘들을 이제 더하거나 빼거나 그래서 네 뿐만 아니라 힘을 여러 개의 힘으로 분해할 수도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자, 이렇게 힘들을 나타내고요. 그리고 나서 다 했던 거 하나의 물체에 하나의 힘만 작용하면 그 물체는 어느 방향으로 얼마만큼 변할 건지를 우리가 느낄 수 있어요. 실제로 A라는 물체가 2kg가 있는데 얘가 받고 있는 힘이 딱 하나
F라는 힘만 받고 있어. 오른쪽으로 10N이야. 그러면 얘는 당연히 변해야죠. 힘 받으니까. 근데 어느 쪽으로 변해요? 오른쪽으로 변해요. 얼마만큼 바뀌어요? 10N만큼 바뀌어요. 이 얘기잖아요. 그죠? 근데 만약에 A라는 물체에 하나의 힘이 아니면 여러 개의 힘이 동시에 작용해요. 그러면 그 물체가 어느 쪽으로 얼마만큼 바뀔지는 바로 여러 가지 힘을 하나의 힘으로 만드는 힘을 합성해야 되고요. 합성한 결과 만들어진 진짜 힘을 우리가 뭐라 합니까? 알자 힘. 다른 말 합력. 이건 옛날 말. 이건 요즘 쓰는 말. 됐어? 네. 그래서 합력 또는 알자 힘을 구하면 그 물체가 어느 방향으로 얼마만큼 변할 건지를 우리가 예측할 수 있잖아요. 자, 그 합력을 구하는 방법이 만약에 두 힘이요 이런 식으로 하나가 오른쪽으로 10N, 하나는 오른쪽으로 20N의 힘이 작용한다면 알자 힘 어느 쪽? 오른쪽으로 몇 뉴턴? 30N. 이렇게 같은 방향에 여러 힘이 있을 때는 그냥 더하면 돼. 그럼 합력 구하는 거야. 우리 미친 듯이 배웠고요. 안 배워도 알아요. 그죠? 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같은 방향으로 작용하는 힘은 더해라 라고 하는 거예요. 같은 방향이라는 건 두 힘이 이루는 각도가 몇 도라는 뜻이야? 레이씨! 같은 방향은 180도가 아니야! 몇 도? 0도. 맞아. 그래서 0도일 때 두 힘은 더하면 돼. 됐죠? 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럴 수도 있어요. 자,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하나는 오른쪽으로 10N, 하나는 왼쪽으로 20N 뭐 이럴 수도 있죠. F1이 이쪽이라고 치자. 10N. F2는 이쪽 방향으로 20N 뭐 이렇게 작용했다고 치자. 그럼 두 번째는요. 이제 반대 방향으로 작용하죠. 반대 방향으로 작용하는 힘도 알자힘 구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 네, 빼라고 그랬어요. 근데 뺄 때 조건이 있어요. 어떤 힘에서 어떤 힘 빼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은 F2가 크니까 F2라는 힘에서 F1이라는 힘을 빼셔야 알자 힘이 나와요. 그래서 얘는 10N이 알자 힘인데 어느 쪽 방향으로? 네, 큰 힘 방향. 알겠어? 이런 식으로 구할 수 있어요. 그럼 반대 방향이니까 몇 도를 이루고 있는 거야? 180도. 서로 반대 방향이 180도의 두 힘은 빼면 우리가 알자 힘 구할 수 있어요. 이렇게 하는 거죠. 되겠어? 자, 근데 문제는요. 얘네들을 배우겠다는 게 아닌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느끼셔야 되는 거 같은 방향일 때가요. 둘이 만들 수 있는 힘이 30N이었어. 반대 방향일 때 둘이 만든 힘이 얼마였어? 10N이었어. 각도가 커지면 커질수록 합력의 크기가 뭐이지? 작아지죠. 무슨 말인지 알아? 그러니까 벡터는요. 두 개가 같은 방향일 때 최대의 효과를 만들어내고요. 각도가 벌어지면 벌어질수록 알자 힘의 크기가 뭐이지니? 작아지는 거야. 그래서 그랬을 때 180도일 때 가장 작은 힘을 만들어내. 그러니 머리 있는 척해. 3N이라는 힘이 있고요. 4N이라는 힘이 있어요. 이 힘을 F1, 이 힘을 F2라고 할게요. 선생님이 어렸을 때는 이거 중학교 1학년 문제였어요. 선생님 중학교 1학년 때 배웠습니다. 자, F1 벡터와 F2 벡터를 합했을 때 합력의 범위는 얼마니? 라고 물어봤어요. 저 화살표를 내 마음대로 방향을 막 바꿔서 합력을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A라는 물체한테 3N, 4N을 이런 방향으로 배치해도 되고요. 3N, 4N을 이 방향으로 배치해도 되고요. 3N, 4N을 이 방향으로 배치하셔도 돼요. 알겠어? 이런 식으로 다양한 각도로 두 힘을 배치했을 때 만들 수 있는 최대의 힘 몇 뉴턴? 7뉴턴이에요. 최소의 힘 몇 뉴턴이에요? 1뉴턴이에요. 그래서 힘의 범위가 이렇게 좁히는 거죠. 되겠어? 그래서 벡터일 때는요. 얘네들의 알자 힘의 범위는요. 얘네들이 같은 방향일 때가 최대의 힘, 반대 방향일 때가 최소의 힘, 그 사이의 힘이 만들어질 수 있어요. 각도만 조절하면. 알겠어? 각도를 조절하면 이 사이에 어떤 힘도 내가 만들어낼 수 있다. 됐어? 그 중에서 이게 90도면 몇 뉴턴일까? 네, 어떻게 알아요? 두 힘을 평행사변형으로 했을 때
대각선의 방향이 힘의 방향이고 대각선의 길이가 합력의 크기인데 평행사변형이기 때문에 얘와 얘가 같고요. 여기가 90도니까 여기도 90도인 이거 직각삼각형이죠. 됐어? 그래서 3대 4대 얼마? 5. 그래서 5N의 힘이 작용하네요. 그래서 사이의 힘들이 만들어진단 말이야. 됐어? 그러면서 머릿속에 기억해야 되는 거 두 힘 사이의 각도가 작아야 힘이 커진다. 각도가 벌어지면 벌어질수록 힘의 크기는 뭐진다? 작아진다. 알아들었어? 정말? 해봐. 낭떠러지예요. 어떤 물체가 있어서 그 물체를 이렇게 실로 양쪽에 있는 사람들이 잡아당깁니다. A라고 하는 사람이 이 실을 잡아당겨요. F1의 힘을 줘서. 됐죠? B라는 사람이 이 실을 잡아당기고 있어요. F2라는 힘을 줘서. 그래서 물체의 무게는 얼마냐면 2kg짜리를 들어 올릴 거예요. 얘를 들어 올리기 위해서 최소한의 힘이 얼마 필요할까요? 각각이 얼마인지 모르지만 두 사람이 만드는 힘의 합력은 알죠? 얘를 들어 올리기 위한 최소한의 힘이 얼마일 것 같아요? 20N이어야 돼요. 물체의 무게만큼 줘야 등속도로 올릴 수 있죠. 되겠어요? 자, 이 물체는 아래쪽으로 20N의 힘으로 잡아당기는 중력을 받으니까 얘를 들어 올리기 위해서 필요한 최소한의 힘은 적어도 중력과 같은 크기의 힘을 줘야 돼요. 근데 그 힘은 뭡니까? A가 잡아당기는 F1이라는 힘과 B가 잡아당기는 F2라는 힘의 합력을 구했을 때 그 합력이 중력과 반대 방향으로 20N의 힘이 되게끔 잡아당기면 된다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아? 그래서 잡아당기면서 얘를 점점 들어 올릴 겁니다. 알겠어? 들어 올릴 거야? 그러면 올리면 올릴수록 꼬매가 A와 B가 줘야 되는 힘은 점점 크게 주면서 잡아당겨야 들어 올릴 수 있습니까? 아니면 작게 주면서 잡아당겨도 들어 올릴 수 있습니까? 아니면 지금이랑 똑같은 힘을 계속 줘도 들어 올릴 수 있습니까? 뒤지고 싶냐 진짜? 어떤 힘 줘야 돼? 저거 들어 올릴 거예요. 저게 과거 입시 문제죠. 그리고 중학교 1학년 하이탑에 있는 문제죠. 중학교 1학년 거라고 새끼들아. 저 물체를 들어 올릴 겁니다. 됐죠? 들어 올리기 위해서 최소한의 힘만 주고 들어 올릴 건데, 자, 아래에 있을 때보다 얘를 여기 들어 올릴 거예요. 가에서 나로 가면서 힘의 크기는 점점, 됐죠? 여기 있는 사람과 여기 있는 사람 A와 B가 줘야 되는 힘의 크기는 점점 크게 해야 될까요? 작게 해야 될까요? 똑같은 힘을 계속 줘도 될까요? 이런 문제야. 우리는 옆에 있는 친구들하고는 수업 방식이 좀 달라요. 옆에 있는 애들은 지금 물투 내용을 다 해야 되는 친구들이고, 그래서 하지만 우리는 물투 내용만으로는 과거에 못 갑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건 일반 물리에 해당되는 내용까지 들어갑니다. 지금 물투 내용이 마찰력이 없어요. 여러분들 마찰력까지 가야 됩니다. 왜? 자소서를 써야 돼서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문제 사실은 고등학교 내신만을 위해서는 이런 것들이 필요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과고를 가야 되기 때문에 과고는 1학년 때 물투부터 시작해요. 그러면 2학년 때는 일반 물리를 하겠죠. 그런 과고를 가겠다고 여러분들이 희망하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역학에서 선생님이 최고 난이도까지 쭉 그냥 끌고 올라갈 거예요. 그래서 12월 말까지 그냥 역학 주구장창 할 거예요. 되겠냐? 볼 수 있는 최대한을 해드릴 거예요. 자, 들고 올라가. 힘의 크기를 점점 크게 줘야 되니 작게 줘야 되니 아니면 똑같은 크기의 힘을 계속 줘도 저 아이를 들어 올릴 수 있니? 크게. 점점 크게 해야 되니? 확실하니? 네. 점점 크게 해야만 들어 올릴 수 있어요. 왜? 사이각이 점점 뭐해지니? 커져. 그러면 똑같은 합력을 만들더라도 사이각이 커졌기 때문에 각각 작용하는 힘의 크기는 커야 같은 크기의 합력을 만들 수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죠? 그래서 들어 올리면 올릴수록 더 큰 힘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니 이렇게 엄마하고 무거운 시장, 그래서 시장본 물건들을 엄마하고 너네들이 들고 걸어가잖아. 시장
시장 보고 나서 시장 그 물건을 엄마랑 이렇게 둘이서 같이 들 때가 있잖아요. 좀 들어라 이 새끼야. 엄마 혼자 맨날 들지 않아 이 새끼들아. 너 혼자 들어? 그럼 누가 들어? 지랄하고 이제 이렇게 무거운 물체를 둘이 이렇게 들 때요. 어떻게 하면 힘을 적게 작용해서 이 물체를 들 수 있을까요? 방에 쓸 일은 최대한 모여. 그렇죠. 두 사람 사이의 거리를 가깝게 해야죠. 그래야 이 사이까지 줄어들죠. 그래야 들어올 수 있죠. 알겠어? 이런 것들이야. 이런 것들. 그래서 두 사람이 들으는데 엄마랑 싸웠어. 그래서 둘이 멀리서 들으면 힘은 열나 많이 들어요. 알겠어?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최대한 두 사람이 모여서 요 사이값을 줄일수록 합력이 커지기 때문에 적은 힘으로 들 수 있어요. 이런 얘기야. 알겠냐? 이런 것들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요. 여러분들이 합력을 구할 때요.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아하 같은 방향일 땐 더하면 되네. 자, 반대 방향일 땐 빼라 그랬네. 근데 비스듬한 방향일 때는 오 그렇죠. 그래서 비스듬한 방향 한 번만 다시 봐요. 자, 비스듬한 방향이라고 치자. 그래서 어떤 힘이 이쪽 방향으로 3N, 어떤 힘이 이쪽 방향 4N의 힘이 작용한다고 치고요. 자, 그랬을 때 얘 알자의 합력은 어느 방향이고 얼마가 작용해요? 라고 하면 됐어. 두 힘이 이렇게 비스듬히 작용하면 두 힘을 이용해서 평행사변형을 그리세요. 그랬을 때 두 힘의 원래 작용점을 맞춰놓고 평행사변형을 그렸으니까 작용점에서 대각선 방향으로 됐어. 알자 힘이 작용하고 이 대각선 길이가 바로 알자 힘의 크기야. 그랬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비스듬한 방향으로 힘이 작용할 때 합력을 알 수 있는 방법은 평행사변형 그려요. 이라는 거예요. 됐죠? 그래서 평행사변형 그리시면 여기가 3, 여기가 4 그리고 직각삼각형이기 때문에 이 크기는 5N이야라고 하는 여러분들이 아까 얘기한 그 힘이 작용한다고. 근데 반드시 평행사변형일 수는 없어요. 근데 우리는 다 루트까지의 과정은 다 피타밖에 안 나와요. 그러니까 여기에 익숙하시면 되고요. 만약에 이런 식으로 삐딱한 방향으로 작용하는 힘이 있다. 여기가 F1, 여기가 F2, 두 힘 사이의 사이값이 세타. 이게 원래죠. 원래 포맷이죠. 그랬을 때 평행사변형을 그리면 이렇게 돼서 그죠? 네, 요 길이도 F1과 같은 크기일 거고 이 길이도 F2랑 같은 크기일 거고 평행사변형 그렇습니까? 그랬을 때 작용점에서 대각선을 그린 이 방향이 이 두 힘의 알자인 방향이고요. 이 대각선의 길이가 알자인 크기일 거야. 그러면 이 크기는 어떻게 구해요? 라고 하면 계산하시면 되는데 계산하는 방법은 옛날에 한 번 보여준 적이 있었는데 그쵸? 네, 여기서 수선에 발을 넣어. 그래서 연장선을 그려. 여기가 90도야. 그러는 순간 다시 뭐가 돼? 피타. 이 안에 직각삼각형 몇 개 보이냐? 두 개 보이죠? 작은 직각삼각형 하나와 큰 직각삼각형 하나. 그래서 네, 그거 가지고 F값 구하는 거예요. 해볼게요. 작은 직각삼각형이에요. 여기 90도예요. 요 변의 크기가 F1이에요. 요 각도가 몇 도일까요? 세타겠죠. 평행사변형이니까 요 각도가 세타니까 얘도 세타겠죠. 맞아. 네. 그랬을 때 꼬맹아, 요 길이는 얼마입니까? F1 코사인 세타. 요 길이가 얼마입니까? F1 사인 세타. 됐죠? 보였죠? 이거 모르면 수학 선생님하고 상담 들어가라. 알겠냐? 그리고 나면 얘가 할 수 있는 건 다 했다. 이건 없다고 치면 된다. 그래놓고 보면 이제 바깥쪽에 커다란 직각삼각형 보인다. 보이냐? 네! 그랬을 때 직각삼각형에서의 세 변의 길이 관계 A제곱은 B제곱 더하기 C제곱이니까 A는 루트 얘네들. 맞습니까? 네, 커다란 변의 길이 얘가 F잖아요. 그래서 F는 루트. 자, 요 길이가 바로 F2 더하기 F1 코사인 세타. 맞습니까? 네. 이죠. 유변의 길이를 나왔습니다.
바로 실제 F가 구하는 방법이야. 그래서 이거 실제로 푸시면 F는 루트 이런 모습으로 정리되잖아요. 근데 보면은 요거 F1 제곱으로 묶으면 코사인 제곱 더하기 사인 제곱이니까 얼마? 1이죠. 그래서 요거 정리하면 뭐만 남아? F1 제곱만 남아. 자, 어떻게? 그래서 요거 정리해서 예쁘게 하시면 여러분들 이때 계산식으로 F라고 할 수 있어. 루트 F1의 제곱 더하기 F2의 제곱 더하기 2F1 F2 코사인 세타 이게 합력 구하는 방법이라고. 이건 과거 가서 써. 우리 과거 가기 전까지는 안 써. 얘만 써. 알겠어? 이런 느낌. 자, 이런 느낌으로 해서 비스듬한 방향에서의 합력 구하는 것도 여러분들이 아셨어요. 자, 그리고 나면 요즘은 이게 다 물어놓고 내려왔죠. 개정된 교과에서 가장 첫 번째 하셔야 되는 게 이거. 그래서 그때 살짝 선생님이 해봐드렸던 기억도 있어요.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알짜의 힘을 계산하시면 된다. 근데 우리는 주로 평행사변형 쓸 건데 이렇게 비스듬한 방향일 때 평행사변형이든 또는 이 공식이든 쓸 필요 없는 경우가 있다. 그걸 비스듬한 경우에 특수각이라고 선생님은 이름 불러드려요. 특수각. 자, 비스듬한 두 힘인 거 맞아요. F1 16N F2 16N 뭐 이런 식으로요. 그리고 두 힘 사이에 이루는 각도 몇 도? 120도 이런 식으로. 그래서 특수각인 경우가 있어요. 평행사변형 굳이 구할 필요 없는 이 계산식에 굳이 넣을 필요가 없는 특별한 상황인 아이가 있는데 이 특별한 상황은 두 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돼요. 두 힘의 크기는 반드시 같아야 돼요. F1, F2 두 힘의 크기 반드시 같아요. 그리고 두 힘이 이루는 각도가 반드시 120도여야 됩니다. 그래야 특수각이라고 해요. 두 힘의 크기가 같고 두 힘 사이에 이루는 각도가 120도면 이때 평행사변형을 그렸을 때 이 평행사변형은 평행사변형이면서 뭐다? 마름모다. 그렇다면 두 힘의 작용점에서 대각선을 그렸을 때요. 이 대각선 방향 반드시 두 힘의 정확한 가운데 방향이다. 그리고 이 대각선의 길이는 한 변의 길이와 무조건 같다.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합력이 얼마다? 10N이다. 그러니 구할 필요가 없죠. 그래서 그림을 그릴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이런 것들. 꺼드릴게요. 그럼 머리 있는 쪽에 있길 바라자. 이게 과거에 3년 전에 수학 문제로 나왔어요. 요즘은 수학하고 물리가 같이 접목이 많이 됩니다. 영재도 많고. 합력 얼마? 0이야. 무슨 말인지 알지? 가운데로 16N인데 요 힘하고 요 힘이 얼마야? 0이야. 그죠? 네, 그래서요. 됐어? 그러면 여기가 10이 아니고 20이면 합력 얼마니? 아래로 10. 알겠냐? 이런 느낌이죠. 할 수 있겠어? 하겠어? 오케이. 이런 거야. 자, 그래서 이러한 특수각 정도만 조금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생으로 이렇게 계산식에 넣는 문제 없다. 그냥 알고 있으라고 해준 것 뿐이죠. 그 식에 넣는 거 없고요.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평행사변형도 잘 그리지 않아요. 대부분 피타입니다. 알겠어? 그걸로 해결하면 된다.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의 힘을 하나의 힘으로 만드는 걸 벡터 합성이라고 하는데, 자, 거꾸로요. 하나의 힘을 여러 개의 힘으로 분해하는 건 뭐야? 벡터 분해라고 하거든요. 힘을
힘을 분해한다 그래요. 그러니 이렇게 비스듬한 방향으로 두 개의 힘이 있을 때요. 평행사변형을 그렸을 때 대각선이 얘의 합력이라면 거꾸로 비스듬한 방향의 힘이 나오면 이걸 내가 원하는 두 개의 방향으로 힘을 뭐 할 수도 있다? 분해할 수도 있다. 벡터 분해. 맞아. 그랬을 때 얘로부터 원래 힘까지의 사이각도를 세타라고 하면 됐어? 네. 세타라고 하고요. 요 각도가 90도라면 90도의 두 힘으로 분해했다면 평행사변형을 그린 거니까 요 변의 길이가 F2면 요 변의 길이도 F2. 요 변의 길이가 F1이면 요 변의 길이도 F1. 그러면서 두 힘 사이의 각도가 90도면 이 각도도 90도. 맞아. 그렇다면은 이 자체가 작은 직각삼각형. 맞지? 그랬을 때 요 변의 길이가 F이니까 F2라고 하는 이 변의 길이는 얼마야? F 코사인 세타 값으로 계산할 수 있어. 그치? 요 변의 길이는 얼마야? 요 변의 길이는 얼마야? F 사인 세타. 그래서 이렇게 하나의 힘을 여러 개의 힘으로 분해할 수 있어. 그러면 이걸 이용해서요. 너네가 오늘 문제 푼 거에 태반이 다 얘죠. 경사면에 어떤 물체가 있어. 맞아? 이 각도가 세타야. 실제로요. 이 경사면에 작용하는 힘, 저 물체에 작용하는 힘이 뭡니까? 중력이에요, 중력. 그쵸? 중력은 지구 중심 방향으로 이쪽 방향으로 mg라고 하는 힘의 크기가 작용할 건데 실제로 이렇게 비슷한 면에 물체를 놨을 때 물체와 면 사이에 마찰이 없다면 이 물체는 어떻게 됩니까? 아래로 이렇게 굴러 내려가죠. 이건 과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물체는 항상 힘을 준 방향으로 변합니다. 근데 힘은 이쪽 방향으로 받았는데 물체가 이리로 간다. 말이 안 되는 거군요. 그래서 그럼 실제로 뭐예요? 사실은 중력이 이 방향의 힘으로 못했다? 분해된다. 그래서 네, 중력이라는 하나의 힘이 분해돼서 이 방향의 힘을 만들었다. 근데 비스듬한 하나의 힘은 하나만으로 분해할 수 없죠. 최소 두 개여야죠. 네, 그러니까 이것과 90도 되는 방향에 또 다른 어떤 힘이 있었을 것이다. 알겠어? 네, 그래서 저는 경사면에 놓여있는 물체에 작용하는 중력이라는 힘을 경사면과 나란한 방향으로 작용하는 Fx 그래서 라고 하는 경사력 선생님이 이름 붙인 거예요. 이런 단어 없어요. 경사면과 나란한 방향으로 작용하는 경사력과 그래서 경사면을 90도로 누르는 됐니? 이거 뭐라 그럽니까? 수직입니다. 요 두 힘으로 나뉘어질 거다. 그랬을 때요. 요 각도가 세타이기 때문에 중력하고 수직항력 사이에 요 각도가 언제나 세타예요. 아십니까? 그러니 사실은 중력이라는 힘이 두 힘으로 나눴다는 건 두 힘을 이용해서 평행사변형을 그렸을 때 중력이 대각선의 역할을 했다 이 얘기잖아요. 이해해? 오케이. 그랬을 때 여기가 90도죠. 보여? 그러니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이 경사력이라고 하는 힘이 요 크기야. mg 뭐가 되니? mg 사인 세타. 그래서 이렇게 경사면 아래쪽으로 물체를 잡아당기는 힘, 모대음의 병식 m을 놓으면 경사면 아래쪽으로 잡아당기는 힘이 바로 mg. 얘가 이 힘 때문에 밑으로 싹 내려가죠. 그래서 mg 싹 내려가 세타. 그렇게 외우는 거야 이 새끼야. 알겠어? 경사면에 물체를 놓으면 됐어. 경사면 아래쪽으로 물체를 잡아당기는 힘을 뭐라 한다고? mg 싹 내려가 세타. 알겠습니까?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경사면을 90도 방향 콩 누르는 힘. 뭐든 말? mg 콩 눌러 세타. 모대음 병식. 알겠어? mg 콩 눌러 세타와 mg 싹 내려가 세타 두 힘으로 나눠진다. 그런 얘기야. 그 중에서요.
물체가 바닥을 90도로 콩 누르는 힘만큼 바닥면이 물체를 떠받드는 수직 항력을 똑같이 만들어내죠. 작용 반작용. 그래서 이 힘은 상쇄돼서 물체의 운동에 관여하지 못하고요. 그래서 경사면 아래쪽으로 잡아당기는데 이 힘이 알자 힘이 돼서 물체를 아래쪽으로 잡아당긴다. 이 얘기 하고 싶은 거야. 그래서 마찰이 없는 경사면에 물체를 놓으면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여기까지만 하고 잠깐 끊을 테니까 조심하. 자, 질량의 m 물체를 놓으면 실제로 마찰이 없는 상황에선 아래쪽으로 잡아당기는 힘이 알자 힘이 돼서 물체가 움직일 거다. 그 힘이 얼마라고? 불러. mg 쌍내려가 세타야. 알겠어? 네. mg 쌍내려가 세타만큼이 알자 힘이 된다. 그럼 가속도는요? 아이 가속도는 어떻게 구해? a는 n분의 보죠. 해봐. 작용할 알자 힘이 얼마야? mg 쌍내려가 세타고 질량은 얼마야? m이야. 됐어? 이때 경사면서 가속도가 뭐야? g 사인 세타만큼 생겨. 그러면 여기다가 1kg짜리를 넣었는데 아니야 10kg짜리 넣을 거야. 누가 먼저 내려가? 똑같이. 그렇죠. 가속도는 질량의 영향을 많이 한다. 안 받아. 그럼 각도 크게 해야지. 크게 해야지. 되겠냐? 각도를 크게 하면 가속도는 뭐해지니? 커져. 무슨 말인지 알죠? 사인 값이 커지니까. 각도를 열나 크게 해가지고 이런데 경사면에서 내려오게 해주고 더 크게 하면 뭐야? 경사면이 몇 도? 90도. 90도에서 꼬매가 이렇게 떨어뜨려. 이게 뭐냐? 그 유명한 자연학과. 경사각이 90도니까 사인 얼마 집어넣어? 90. 그러면 사인 얼마가 되니? 1. 그러니까 가속도가 얼마가 되니? G 되지. 자연학화는 경사각이 90도인 경사면에서 미끄러져 내려가는 거고요. 이때 1kg짜리와 10kg짜리 중에 누가 먼저 떨어지니? 똑같이. 똥치라고요. 질량 상관없다. 알겠어요? 그 얘기예요. 납득하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경사면에서 물체가 내려올 때는 언제나 경사면의 각도에 의해 가속도가 결정된다. 각도가 크면 클수록 가속도는 커지는 거다. 알겠습니까? 네. 각도만 똑같다면 질량하고 상관없이 가속도의 크기는 똑같다. 이해되겠어? 하겠어? 이 새끼들이 점점 눈이 호로물이야? 눈에 검정자는 없어? 흰자만 있어? 이 새끼들 앞에서 보면 흰자들만 보이고 있어. 검정자 좀 보여줘라. 응? 자, 이렇게 되는 거야. 여기까지 되겠어? 되겠어? 잠깐만 끌어줄게. 더 이상 흰자를 보면 안 되겠다, 정우야! 자, 잠깐만 끌어가죠.